Halo semu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 빠른 인도네시아어 OPI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인도네시아어 강사 사라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OPI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는 OPI 시험, 인도네시아어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고요. 만약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접하신 적이 없는 분은 ECK에 있는 다른 초급 강의를 먼저 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OPI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기본적인 문법과 기본적인 단어들은 조금 숙지하고 있어야지 이 과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인도네시아어를 배워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입문 단계부터 올라오시는 게 아마 나중에 준비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인도네시아 OPI를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어 가능자가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한 시험의 이름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많이 없는 편이죠. 이제 후기도 많이 없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많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탄 OPI 한 강 15강까지 여러분의 OPI 준비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OPI 2탄에서도 제가 15강 동안 어떤 문제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완전히 여러분들 정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 같은 1강을 저희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OPI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학습 목표를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OPI란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OPI란 시험이 있어. 이걸로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 많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부터 OPI란 무엇인가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2번은 이제 OPI와 OPI의 차이입니다. OPI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도 OPIC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OPIC은 조금 더 익숙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OPI와 OPIC은 같은 출제 기간에서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OPIC을 알면 OPI를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무엇인지 또 차이점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3번은 OPI 등급과 또 채점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그런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설정한 목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레벨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은 OPI의 대략적인 진행 방식을 이해한다입니다. 이 OPI란 시험을 보는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자들도 역시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은 아니고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정해진 흐름이 있기 때문에 2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를 거치면 다시 어떤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고득점을 딸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목표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1강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OPI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OPI는 Oral Proficiency Interview의 약자로 여러분 OPIC을 아실 텐데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구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필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응시자와 평가자 간의 1:1 전화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와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구나,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어떤 레벨이구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화식 문답을 통해서 언어 능숙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30여 분 동안 그 사람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 상대방은 우리의 언어 능숙도를 평가할 수 있게
있겠죠.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 소개라든지 내가 하는 일, 회사 업무, 여러분 학생이시라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어떤 취미, 관심사,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중고급 레벨까지 도달하면은 정치라든지 사회적 이슈, 조금 어려운 이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급적인 문법 표현들도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 능력,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테스트한 롤플레이 역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픽 보신 분들이라면 롤플레이가 뭔지 잘 아시겠죠? 이거 상황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가자가 어떠한 상황, 특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자, 내가 예를 들어 가게 점원이 될 테니까 당신 필요한 걸 나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 역할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OPI와 OPIC의 차이는 대체 뭔가요? 굉장히 비슷한 시험 같은데 말만 들어서는 자, OPIC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C가 보이실 거예요. OPI 똑같은데 OPIC 같은 경우는 C가 하나 붙은 거죠. 이 C는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PIC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앞에 놓고 그 컴퓨터에 저장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OPI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전화로 인터뷰를 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기 때문에 OPIC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꼬리물기 질문이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OPIC 같은 경우에는 질문, 문제 저장돼 있는 은행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저장된 음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축적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OPI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서 파생되는 다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잘 이해하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꼬리물기 질문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OPI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거의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OPIC과의 큰 차이점은 이제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OPIC 보기 전에 당신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들어가세요. 이거 있는 거 아시죠? 뭐 내 관심은 취미예요. 내 관심사는 뭐 취미 중에서 TV 보기예요, 운동하기예요. 이런 걸 체크해서 들어가면은 실제 OPIC 시험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물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OPI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없고 그냥 사람과 실제 대화하듯이 처음에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열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제 이름을 묻고 뭐 당신 좋아하는 거라든지 관심사에 대해서 묻고 그 어떤 주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IC 같은 경우에 시험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즉 당신의 OPIC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60분 내외라고 생각할 때 OPI는 한 20분에서 30여 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30분이라고 했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셔서 15분 보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40분 보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대략적인 평균적인 시간은 20분에서 30분 내외라는 거 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OPI 등급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OPIC이 있습니다. 여러분 OPIC 등급 체계는 조금 익숙하신가요? 보면은 이제 N, 우리가 말한 Novice부터 Intermediate 있고 Advanced Low까지 이렇게 OPIC가 나눠져 있죠. 근데 OPI를 한번 볼게요. OPI 같은 경우는 OPIC보다 더 높은 레벨까지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dvanced, Mid, High, Superior까지. 이 이유는 사실 OP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은행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를 평가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OPI 같은 경우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말을 이해해야지만이 내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OPIC의 어떤 한계점을 완전히 보완한 시험이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라고 노비스 로우가 1단계라고 치면은 이제 스퍼리얼 같은 경우에 S등급이겠죠. 1단계 S등급, 10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기초적인 단어만을, 사실 거의 문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단어만 아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10단계 S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어민 등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낀 intermediate, mid 정도까지 보시면은 인터미디에이트, 미드의 채점 기준을 보면 일상생활 관련 용어들은 어느 정도 막힘없이 말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미드와 하이를 나누는 분계점,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뉴스라든지 당신이 최근에 읽은 뉴스 얘기해 보세요. 뉴스는 단어들이 일단 고급 질문, 고급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 등급 체계를 보시고 나는 저 등급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한번 목표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잡고 저 등급을 따려면 요 정도는 말해야 되겠구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OPI 등급 체계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은 과연 OPI에서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언어 능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5가지 요소들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짜판,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인도네시아 발음은 다른 언어 발음보다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 발음과 인도네시아 발음과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야지만 평가자가 우리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꼬삭같다, 어휘입니다. 즉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앞으로 한강한국 토픽을 배워갈 텐데 그 토픽과 연계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단어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따바하사라고 해서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인도네시아어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문어, 즉 우리가 글로 쓰는 언어와 구어, 우리가 현지인을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할 때 쓰는 구어가 다르다, 갭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아마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인도네시아어 OPI 시험에서는 바하사 스하리하리를 쓰시면 안 되고요. 구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바하사 바꾸, 바하사 스탠다드를 쓰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접사를 완전히 붙여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표현을 해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 그 파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버퍼링 걸리고 버벅버벅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뻥르띠안,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 왜냐하면 대화기 때문에 그 평가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 얼마나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답을 하느냐. 이것이 언어 능숙도를 평가하는데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언어 능숙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아마 우리가 내용을 얼마나 기승전결을 맞춰서 전달을 잘하느냐, 내용이 컨텍스트가 어떠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OPI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OPI가 진행이 되나요? 자, OPI 같은 경우에 4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20분에서 30분 내외입니다. 이 20분에서 30분 내외에 우리가 모르지만 평가자는 우리의 대화를 이끌고 가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1번 단계는 더 웜업이라 그래서, 즉 웜업, 시험의 도입부입니다. 우리가 딱 전화를 들고 이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뭔가요? 부터 시작해서 던지는 아주 간단한 인사말과 소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웜업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자 좀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오늘 시험장까지 못하고 왔냐? 지금 뭐 오늘 아침 먹었냐? 라든지 거기 한국은 몇 시냐? 라든지 아주 간단한 질문들이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신 이름이라든지 뭐 결혼했냐, 지금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겠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응시자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또 레벨 책이라 그래서 레벨 책 단계는 사실상 OPI의 몸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레벨 책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기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제,
일상생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신 직업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더 뻗어나가서 당신 업무가 뭐냐라든지 얼마나 일했냐라든지 혹은 기호, 당신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TV 프로가 뭐냐 혹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레벨 책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얼마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냐, 얼마나 인도네시아어로 소통을 할 수 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 책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잘한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정도 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프로프스라고 해서 이 단계에서는 응시자의 언어적 한계점을 알기 위해서 시사나 경제 등 굉장히 중고급적인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레벨 체크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더 프롭스에서는 이 응시자가 무엇을 할 수 없느냐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고급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휘라든지 좀 문법적인 표현이라든지 복합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순간이 올 때까지 평가자가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자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어휘도 알지 못하고 문법도 살짝 많이 틀리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롭스 단계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보면 레벨 체크나 아니면 프롭스 단계에서 이제 롤플레이가 포함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롤플레이는 어디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통 이 두 단계 중에 하나에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체크 단계에서 롤플레이 포함하고 끝낼 수 있고요. 좀 잘한다 싶으면 프롭스,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와서 프롭스 하고 롤플레이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스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더 윈드 다운, 즉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긴장감을 주면서 어려운 질문을 했다가 마무리 단계에 오면 이제 다시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마무리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신 이 시험 끝나고 어디 가세요? 뭐 집에 못 타고 가세요? 등등. 당신 뭐 인도네시아 또 언제 갈 거예요? 나한테 질문 있어요? 등등 하는 여러 가지 아주 가벼운 질문들을 물어서 다시 한번 긴장을 풀어주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흐름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먹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소요되는 편이고요. 이제 레벨 체크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 소요되고요. 더 프롭스에서는 잘하는 경우에는 시사나 경제 문제를 2-3개 주지만 보통은 1-2개 해서 5분에서 7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윈드다운은 1, 2분 정도로 대략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은 다르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PI 진행 순서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제 OPI가 어떤 시험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OPI를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OPI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어렵겠다, 이거 구술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 쉽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대부분 기초책이고 이제 말을 위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기 좀 어렵겠다 싶으시겠지만, 자, 한번 보세요. OPI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제가 매 강의마다 하나씩 드립니다. 저희가 15강, 1탄에서 15강, 2탄에서 15강에서 총 30강이 있잖아요. 30강 동안 제가 자주 출제해준 주제들이나 지금까지 OPI에서 출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라는 걸 한 강 한 강 써내려 갈 겁니다. 스크립트라는 것은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오픽 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대본이라는 거는 평가자가 이런 질문을 물어볼지도 모른다라는 걸 바탕으로 만약 평가자가 이런 토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는 예상 답변을 내가 미리 써보는 거예요. 미리 써봐야지 이것이 준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전화 받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 아니라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미리 내가 답변을 준비해 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적어 볼 거예요. 매 강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OPI를 준비하는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폭넓은 대화를 위한 표현들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폭넓은 대화라는 건 이제 어떤 주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휴가에 대한 주제를 드린다. 그럼 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휴가 가는 일에 관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매 강의마다 조금씩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숙제하시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꼬리물기 질문이 나왔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하더라도 잘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진실은 죽었다 생각하고 난 잘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물기 질문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해를 빨리 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대화를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 평가자가 알아들 수 있게 전달하는 방법, 이러한 팁을 제가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롤플레이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역할극이라고. 이런 역할극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롤플레이에서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지, 어떤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지 롤플레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완전히 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매 강의 끝마다 제가 OPI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쭉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듣고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고 이러한 연습을 30강 동안 하시면은 여러분 목표한 점수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같은 1강 OP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죠. 이제 다음 강 2강부터는 저희가 한 주제 한 주제 스크립트 써보고 단어 배워보고 이해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나 OPI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30강 동안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 원하시는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다 되셨겠죠? 다음 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